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들 조국 사태 때 그렇게 일부 몇 가지 그것도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좀 그런 비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비리 그런 건데 자, 이 김건희 씨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배는 사실은 더 분노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웬 팬클럽?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인가요? 공정인가요? 묻고 싶은 거죠. 수사할 어떤 그 수사 중에 그 수사할 단서가 생기면 그럼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자, 그러면 과연 이 검사들이 이거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 자기들이 그 6년 전 수사 결과를 지금 뒤집었잖아요. 그럼 분명히 잘못됐다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조사를 하다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했으면 수사를 해야 되죠, 검사는. 그렇죠. 윤우진 서장의 동생이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뭐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자기 뭐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연수원 19기에 다른 사람이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뭐 최근에 그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그 혐의 내용이 뭔지도 저는 알 수가 없고 우선 이 관훈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발언한 이 짧은 멘트 중에서도 거짓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그 변호사 소개 부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백하게 뭐 최대한 윤 후보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다시 말 바꾸기를 한 것이고 근데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된다. 왜냐? 윤우진 씨 본인이 윤석열 검사가 연락을 해줘서 주선을 해서 그 이모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본인이 증언을 또 했어요. 저기 취재기자한테. 아, 윤우진 본인이? 네, 윤우진 씨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윤석열 후보와는 지금 말이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당시 마지막 윤석열 후보의 마지막 거짓말은 뭐였냐면 내가 그냥 윤대진 검사 대피해갈까봐 내가 거짓말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시 또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네요. 그러면 뭐 드러났다기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당사자인 윤우진 씨가 나는 그때 그렇게 해서 그 문자도 왔고 그 윤석열 검사의 후배 변호사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해서 받았다. 그래서 소개를 받았다. 그런 또 얘기도 있죠. 그때 뉴스타파가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 윤석열 녹음 파일을 공개한 거 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질문은 빼고 답변만 보도하는 바람에 진위가 왜곡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죠. 예, 뭐 그 부분은 청문회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 해당 부분만 이제 음성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 그 26분간에 걸친 전체 통화 녹취록을 보면 기자가 정확하게 질문을 했어요. 변호사 소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 역시 사실이 아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소개했다는 그 변호사. 이 변호사가 윤우진 씨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증거가 있는데 윤우진 씨가 이제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잖아요. 네. 그 2015년에.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직장인 구세청에다가 휴가도 안 내고 해외로 나갔던 사람이니까 구세청에서 사실은 이 사람을 그래서 파면을 해버렸어요. 그동안에. 당연히 파면을 시켰는데 자,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으니까 이걸 또 근거로 구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요. 나 억울하다. 저 검찰도 아무 잘못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부당한 게 이게 지금 억울하게 경찰 수사에. 그래서 또 황당하게도 또 이겨요. 그 소송에서. 또 뭐 세무서로서는 또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는 뭐 그런 추측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주 명예롭게 정년 퇴직을 하는. 그래서 그때 그 이제 구세청을 상대로 소송한 재판을 보면 그 판결문에
판사가 명확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아까 그 언급이 된 그 변호사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후배라는. 윤석열 후보가 소개했다는 변호사. 그 변호사가 형사사건 수임을 한 걸로 그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아, 그 판결문에? 아, 그러니까는 그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윤우진 씨가 직접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윤석열 그 검사가 소개해준 변호사고 또 게다가 또 윤우진 씨의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또 그 변호사가 맞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사건에 변호사 한 명이 더 사실은 있는데 이 변호사하고 이제 역할이 약간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조금 엇갈리는데 어쨌든 그 재판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바로는 아까 얘기한 그 변호사 윤석열 후배 그 변호사 명확하게 윤우진 씨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선임됐다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윤석열 후보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건 또 어떻습니까? 2012년 경찰 수사가 사실 윤우진 뇌물사건 그 2012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그 사건을 몰랐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몰랐다는 게? 그것도 일반 국민은 이제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그 녹취록 통화 녹취록을 보면 자 그때 이제 경찰에서 이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벌인 수사거든요. 근데 검찰에 있는 윤석열 후보가 자기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걸 언급해요 기자한테.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이 뭐 나온다면서 예를 들면 내가 뭐 골프도 치고 그다음 다이어리까지도 언급을 해요. 자 이건 수사 기밀에 거의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렇죠. 이걸 다 알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근데 수사 내용을 몰랐다? 그다음에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우진하고 만났어요. 그 상황에서. 윤우진 씨가 또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경찰 수사 때.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한테 SOS를 쳤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서 또 만나요. 만났어요. 식당에서도 만나고. 그 사건을 모를 수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윤우진 전 사무장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는 거죠. 그 사건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윤 후보는 뭐 그 자세한 수사 상황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특히나 그런 수사 기밀에 해당될 만한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이게 경찰 수사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서 뭐 검찰로 다 속속들이 보고가 됐든지 아니면 뭐 이쪽 검찰 쪽에서 뭐 경찰로 뭔가 정보원이 있든지 뭐 하여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조금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거짓말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의 윤우진 뇌물 사건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건 그 근거로 든 게 이제 뭐 수십 군데 골프장을 뭐 다 뒤졌다. 그렇죠. 검사들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자, 근데 그건 역시 그 취재 기자에 따르면 그 당시에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그 골프장 한 군데예요. 한 군데. 인천에 그 유명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바람 많이 불고. 그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그 골프장. 거기에 계속 7번이나 계속 시간을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에 대해서 여러 번 청구한 것이지 수십 군데를 한 것이 아닌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좀 특정이 되거든요. 그 윤우진 검사랑 일단 그 가까운 검사들 그다음에 같이 운동을 할 만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제 경찰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청구를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그 뇌물 사건이라는 걸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그 뇌물 주는 사람들 특히 이제 골프 청탁을 하는 사람들은 골프장 여러 곳에다가 놓고 그걸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작업을 가장 믿을 수 있는 골프장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골프 접대를 많이 하면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주는데 뭐 수십 군데에다가 뭐 수사를 했다? 이건 일반적인 수사 상식으로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과잉 수사라고 또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윤 후보가 이날 하루 관훈 토론회 그 2시간의 토론회에서 한 거짓말만 저희가 꼽아보니까 이렇게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급 오리발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대급 오리발.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적용되어지는 범죄 혐의도 중요하겠지만 그 혐의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말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지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닉슨 도청 게이트 사건이라든가 클린턴 지퍼 게이트라든가 온로비 사건, 이명박 BBK 사건, 또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 박근혜와 최태민, 최순실 뭐 부녀관계 사건, 뭐 아주 뭐 많죠.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이제 실제 사건보다 거짓말이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이고, 사실 이제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감추려고 하다가, 거짓말로 인해서 더 일이 크게 돼버린 그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은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건 자체로 보면 또 일반 국민 보시기에 이게 무슨 큰 뭐 권력형 비리 뭐 이런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정치 지도자로서는 이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 계속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얘기를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윤 후보의 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런 것들 결국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이거 밝혀낼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더 이상 뭐 맞든 틀리든 공소시효가 7년 지나가서 더 이상 문제 삼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직권남용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수사, 검찰 불기소 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좀 더 해볼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 2019년에 정경심 교수를 막판에 그 공소시효 마지막 날 기소했듯이 그런 어떤 검찰의 적극적인 의지로 수사를 한다면 이것도 못할 이유는 없죠. 자, 형사소송법 196조에 검사는 수사할 어떤 그 수사 중에 그 수사할 단서가 생기면 그럼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자, 그러면 과연 이 검사들이 이거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 자기들이 그 6년 전 수사 결과를 지금 뒤집었잖아요. 그럼 분명히 잘못됐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조사를 하다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했으면 수사를 해야 되죠, 검사는.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검찰은 그렇게 해왔어요. 물론 이제 선택적으로 해온 거지만. 자, 그러면 이런, 이게 지금 특히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다 하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찰이 뭔가 좀, 원래 그 주어진 사명대로 해야 되지 않나, 어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정 문제가 되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 도입이 또 검토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거나 뭐 어쨌든 진실을 더 밝힐 의지가 있다면 또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자, 검찰은 끝냈지만 국민은 끝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